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46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근데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없죠. 이 정도면 약보합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이고요. 그냥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시장이 아래쪽으로 가려는 냄새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젯밤에 아무런 이슈도 없던 건 아니고 이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되긴 했거든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죠. 여기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금까지 있긴 있었죠. 그죠? 고용이 막 그렇게 둔화가 되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야, 이거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예전 같지 못할 거야. 미국 경제가 둔화될 거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지표가 어젯밤에 예상을 상회를 하다 보니 다시 그죠? 아, 미국 경제 괜찮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온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지표는 금리나 기대감을 조금 좀 떨어뜨리는 또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러셀 지수가 조금 낙폭이 좀 크긴 컸죠. 다른 나스닥이나 S&P에 비하면요. 아무튼 지금 이게 소매 판매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여튼 미국 경제 상황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죠? 고용이 약화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소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다.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는요. 그죠? 이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밤에 있는 FOMC 회의가 중요하겠죠. 금리는 아마 25bp 정도 인하를 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점도표죠. 그죠? 올해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9월, 오늘 밤에 있는 FOMC 포함해서 총 이제 3번 남았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얼마나 많이 내릴 거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 오늘 밤에 좀 중요하겠습니다. 점도표에 그게 나타날 텐데, 점도표의 전망에 따라서 매파적이면 좀 시장이 부정적일 거고, 좀 비둘기파적, 조금 완화적이면은 시장이 좀 긍정적이긴 할 텐데요. 일단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보자고요. 근데 일단 보통 그렇습니다. FOMC 이제 금리 결정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죠.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은 말실수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이 말을 요리조리 어려운 말은 안 하고 막 잘 빠져나가는 사람인데, 말실수가 없어갖고 그런지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FOMC 당일날 지금까지, 그 FOMC 회의 직후 시장이 막 급락했던 기억은 몇 번 없습니다. 진짜 한두 번 정도? 막 진짜 파월 의장이 FOMC 의장 한지 제법 오래됐죠. 근데 제 기억 속에 몇 번 안 됩니다. FOMC 끝나고 급락한 게요. 아마 오늘도 긍정적으로 마감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주식시장 움직임도 보시다시피 별다르게 이렇게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그죠? 약간 이제 긴장을 좀 하긴 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나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결정이 나고 나면은 재료 노출이 되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려를 좀 약간 긴장을 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변동성 추종하는 ETF인데 보시다시피 FOMC 전에부터 이렇게 슬슬 단기 바닥을 만들고 5일선 위로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무작정 떨어지는 구간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계속 변동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구간이긴 한데 미국 주식이,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이 정도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FOMC 전부터 벌써 변동성이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FOMC 때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위로든 아래로든요. 아무튼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하죠. 하여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또 심각한 그런 긴장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방향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죠? 예를 들면 나스닥이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죠? 못 가다가 3거래일 4거래일 버티다가 막 하락하고, 물론 이렇게 바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이렇게 버벅버벅했던 그런 구간들이 있죠. 그죠? 미국 증시가 버벅버벅한 지 이제 하루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FOMC 회의 끝나고 당장 오늘 밤에 시장이 급락할 거야. 일단 이런 거는 약간 좀 확률이 좀 낮은 이야기일 수 있고, 아무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한 번 빠진다라고 해도 5일선을 한 번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뭐 급락을 한다라고 해도 5일선을 한 번 깬다는 거죠. 그죠? 한 번 깨면 한 번 정도는 눌림시 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지금 FOMC 회의가 어떤 중요한 변곡일 수 있으나 당장 시장이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막 또 방향을 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미국 증시 튼튼하고 분명히 FOMC가 중요한 변곡으로서의 이벤트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는 꺾인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다만 어쨌든 어젯밤에 조금 이제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되긴 했는데 이것도 심각하게 둔화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잘 버틸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 9월 19일이죠. 19일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잘하면 19일까지도 뭐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한국 증시 기억하시죠? 그죠? 코스피 선물 옵션 동시만기고 뭐고 그냥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뭐 좀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벤트니까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좀 경계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죠? 9월이 1년 중에 가장 주식의 성과가 안 좋은 달이라 하잖아요. 그죠? 경계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나스닥, S&P 다 신고가 랠리를 잘 이어나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평화롭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올라오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들릴 그런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겁니다.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단기 바닥 만들었기 때문에 변동성이요. 그리고 하여튼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네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안 좋다. 그래도 반도체는 좋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신고가 랠리 중입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조 말씀드리는데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시키는 주요 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반도체의 강세가 이 시장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죠. 그죠? 지금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금리 인하 이후에는 뭐 얘가 좀 사그라들더라도 얘는 또 모르는 척하고 또 계속 또 시장에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강세는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가지 날개가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반도체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뒤에 이 반도체까지 같이 꺾일지 아니면 반도체는 또 계속 움직일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 이겁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 채권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채권이 저희 생각보다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벌써 뭐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저항을 넘어서 갖고 레벨업을 하고 있죠.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런 모습은 이제 채권이 그죠? 채권이 장기간의 하락을 끝내고 어떤 방향의 의미 있는 전환을 어떤 의미 있는 전환의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FOMC 회의 이후에 좀 만약에 채권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일이 있다면 하여튼 그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채권 매집 같은 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FOMC 회의 앞두고 이 달러 약세는 이미 진행이 됐다. 고점을 확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달러 약세 진행 중이다. 달러 약세가 이렇게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뭐 각종 원자재들이 뭐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그죠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 중요한 전고점이 어디죠? 전고점이 여기죠. 여기를 돌파한 장 해갖고 이제 레벨업이 된 거예요. 눌림의 한계는 다시 이 자리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이건 눌림이 아닐 수 있겠죠.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그거는 이제 지난번 돌파한 착했던 요게 속임수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눌림의 한계는 여기는 기존 이 자리까지 일단 믿어주자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간다.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뭐 원화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엔화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금융시장이 아주 그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런 흐름도 오늘 밤 FOMC 회의 이후로 FOMC 회의 이후로 좀 어떤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일단 그냥 믿어주면 될 것 같긴 해요. 달러 약세가 한 번 더 지속될 모양이다. 달러 약세가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더 달러의 레벨 다운이 진행되고 유로화의 레벨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버린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죠? 하반기 생각보다 주식시장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위험 자산들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금융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올해 이제 지금 9월이고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올해가 남았는데 하반기에 금융시장의 방향을 좀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오늘 밤 FOMC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드렸고 한국 증시는 오늘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미국 증시가 조금 상승이 둔화돼서 그런지 한국 증시도 좀 상승이 둔화가 됐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5일선 터치도 안 했습니다. 코스피는요. 아직까지도 매우 강합니다. 그냥 건전한 조정. 이 뭐 의미 있는 그런 하락도 아니고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좀 깨긴 해서 조금 좀 삐리합니다. 확실히 코스피가 강한 거지 코스닥이 강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선 아니긴 합니다. 코스닥이 지금 강한 건 아니죠. 코스닥의 눌림의 한계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요 자리까지입니다. 코스닥이 진짜 많이 눌린다면 여기까지 눌림으로 인정해 줘야 되고 1381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그럼 그거는 이제 위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닥 확실히 기초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5일선을 깨는 모습 몇 거래일 동안 이런 게 이제 상승이 둔화되는 불안한 모습이죠. 그죠? 이런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은 워낙 오랜 박스권이라 거의 10년, 20년째 박스권이라 가지고 코스닥은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워낙 코스피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기이다 보니 코스닥이 좀 소외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약합니다. 아무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 전략 어디까지 1381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눌림시 매수가 맞다. 코스피는 어디까지일까요? 코스피는 436.6이라는 자리가 레벨업의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붕괴가 되지만 않으면 이 위에 있으면은 언제든 일단 상승의 기운은 살아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눌림시 매수예요. 눌림시 매수.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코스피는 제대로 눌리려는 그런 생각도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별로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일단 잘 안 보이는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제3 벤처 붐을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1조 규모 제도전 펀드 조성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코스닥을 조금 띄울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띄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 이러면은 코스피가 주인공이죠. 코스피가 대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코스피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서 좀 지쳐가면은 그럼 이제 그때는 코스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다 이제 움직이고 나서 지치면은 그 다음 코스닥을 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부에서 좀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닥의 엄청난 박스권도 잘하면 극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 자리가 박스권 상단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지금 보시는 건 주봉 1500 얼마대가 박스권 상단인데 하여튼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이런 자리도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지금은 코스닥이 분명히 재미가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서야 레벨업이 돼서 꼴깍꼴깍 이거 넘어가냐 마냐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 가지고 아무튼 이 코스닥이 그러니까 만약 FOMC 회의 이후에도 주식시장의 하반기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있으면은 그러면 코스닥 좀 괜찮은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FOMC를 좀 보자고요.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죠? 대형 반도체 하여튼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다 약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약하기도 했고 반도체가 약하기도 했고 하여튼 그게 그거고 근데 어쨌든 오늘 조금 빠졌다라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우 강합니다. 5일선도 터치하지 않았고 이게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빠진다는 그런 신호는 아니고 혹시나 여기서 한 번 더 쿵 하면서 삼성전자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상승이 그렇게 엄청나게 훼손되는 건 아니라 가지고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대형 반도체가 좀 강하긴 강합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 매우 강하긴 강한데
예, 하여튼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꺾이는데도 시간이 혹시나 꺾인다라고 해도 꺾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좀 눌림시 매수 요런 전략이 일단 정석이다. 코스피는요, 그죠?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도 눌림시 매수이긴 한데 어쨌든 좀 힘이 좀 약하고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국 증시 뭐 이래저래 좋다. 예. 지금 코스피가 강하다. 뭐 요런 말씀 정도 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다른 나라들 흐름 같은 거 좀 잠깐 보자면은 이거는 참 엔화죠, 그죠? 엔화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달러 약세로 인해서 엔화가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깨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뭐 이 정도 레벨 여기 전저점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까지는 뭐 빠지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데 엔화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이제 주식시장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괜찮고 엔화도 지금 레벨 다운을 해서 아래쪽까지 목표치가 열려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고 원달러 환율은 근데 뭐 이래저래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 강세와 미국 금리나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실패했고 아래쪽으로 그래서 워낙 강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아래쪽으로도 제 생각에 이거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냥 박스권이죠. 뭐 이렇게 박스권 혹은 뭐 조금 넓은 박스권. 지금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크게 뭐 재미가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 본 거 같고요. 뭐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자면은 중국 상해종합 같은 거 그죠? 매우 강합니다. 얘도 강해요. 얘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어떤 마디 가격입니다. 중요한 저항인데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는 건 넘어가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강해요. 일본 증시는 뭐 신고가 랠리 중에 살짝 상승이 둔화된 정도고 계속해서 우상향 유지 중이고요. 유럽 증시가 조금 좀 약했더라고요. 요즘 독일이 좀 약하더라고요. 중요한 자리를 한 번에 깨면서 와장창 좀 무너지고 있긴 있는데 물론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큰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힘이 좀 빠지긴 빠졌죠. 요즘 유럽이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데 뭐 유럽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미국 지금 유럽만 좀 약하고 그것도 특히 독일만 좀 약한 것 같고 다른 아시아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여튼 주식시장 자체는 분위기 좋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FOMC 회의 이후에 방향이 좀 어떤 뭐 갑자기 찬바람이 좀 불 수도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경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하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